핫피플 앤 이슈 토크. 육각소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와 관련한 핫피플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순서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무위원장 활동과 입법 활동, 그리고 지역 현안과 맞물린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핫피플이죠. 바로 윤관석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경인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이고 남동 을지역의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침 시간에 좋은 프로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경인교통방송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주말 하루 앞둔 금요일 아침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시고, 요새 코로나가 길어져서 다들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함께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안 새신 것 같은데 잠 좀 주무시고 오셨죠? 쪽잠 잤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신데. 먼저 그러면은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 경인교통방송의 자랑,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가 매의 눈으로 조사를 해온 인간 윤관석의 필모그래피. 윤관석 1960년 8월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영화계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 개성파 배우 쇼펜과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겁니다. 172cm의 키와 A형, 그리고 짙은 수검댕이 눈썹,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쇼펜과의 공통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쇼펜이 인도주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로 201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총회 평화의 인물상을 받을 때 인간 윤관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 일념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도전, 당선과 함께 정치인 윤관석으로 변신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앙 정치 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21대 국회까지 연달아 삼성 고지에 올라선 윤관석 의원, 10년간 국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김없이 마치 쇼펜처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관석 의원님. 예. 우리 이승기 변호사 조사 내용에 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뜻밖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도 아마 국내에서 일단 그렇게 사람을 찾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 멀리 미국에 또 그것도 직업도 그 스타 배우하고 또 비교를 해주시니까 이게 좀 사이즈나 이런 상상력을 좀 뛰어넘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정도 비교될 만한 또 존재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생일과 그런 게 같다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로 저도 쇼펜이라고 지금 비교해 주신 배우가 나왔던 영화를 몇 개 과거에 봤었습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든가 미스틱 리버라든가 해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좀 약간 사회에 약간 좀 부조리에 좀 저항하는 듯한 이미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연기파고 또 뭐 물론 수많은 그 할리우드의 여성 스타일과 연문도 뿌리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담지 않았고 아마 존재감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좀 좋게 비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윤관석 의원님도 되게 그 미남이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뵙고 이승기 아니 이거를 우리 유튜브로 방송을 우리가 생방송 진행하고 있지만 윤 의원님 모시고 이게 이것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라디오라서 우리 윤관석 의원님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운동권에 계신 것 같은데 뭐 이거 옛날 사진들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경력 찾아보면 한번 나오실 텐데 저희가 이제 자랐던 세대가 대학 때가 이제 79년도 막 이러니까 79년도. 한참 그
독재 시절도 있고 해서 아. 민주주의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운동이나 또 민주주의 투쟁이나 또 노동운동도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저도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좀 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윤관석 의원의 모든 것 이슈 토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기 변호사. 예. 윤관석 의원이 최근에 했던 활동 중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대면 사회가 왔는데요. 지난 11일 이제 비대면 온택트 의정 보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제가 직접 그 의정 보고회 봤습니다. 근데 아, 조회수하고 참여도가 아주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그날 아주 최근에 유행인데 이 부캐를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유튜브를 봤는데 이 부캐가 이 걷기왕 워크홀릭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세요? 걷기왕 워크홀릭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원래 이제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해서 백두대간도 뭐 완주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 구간 종주도 했고 또 한때는 암벽 클라이밍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행이나 걷기를 좋아했었는데 예. 이 정치를 하면서도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본격적인 산행은 못해도 지역구를 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만나다 때 걷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차 타고 내리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네. 쭉 웬만한 데 걸어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알만한 그 업소는 들어가서 또 뭐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캐로 걷기왕 이게 이제 요번에 유튜브 의정 보고 때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윤관석 의원께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의 TF 위원장이시자 또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서도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LH 사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또 되게 큰데 일단 좀 이에 대한 우리 윤 의원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네요. 예, LH 사태 때문에 그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 이 사태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공분을 그렇죠. 갖고 계시고 또 예. 엄청나게 큰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하나의 부동산 적폐의 그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불법 투기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환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실 산하에 약 770명의 합동 수사본부가 구성이 됐고요. 현재 이제 여러 군데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을 했고 거기에 국세청과 금융위, 경찰도 검찰도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빠른 속도로 전모에 대한 수사를 하고 또 그럼 국회의원들은 괜찮냐 이런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여야를 떠나서 300명 전체에 대한 부동산 보유 관련해서 또 투기 의혹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이미 그렇죠. 합의를 해서 현재 국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터진 LH 토지주택공사인데요. 제가 또 국토위 간사도 해봐서 이 기관을 잘 아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공직 기강이라든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처신이나 이런 거 기준이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개혁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3월 말 4월 초에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혁안도 발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일벌백계 함으로써 혹여라도 다른 공직기관에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지금 소위 LH 5법이라고 해서 관련한 법들을 현재 개정 준비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 법도 전문가이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공직자윤리법, 부동산 거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도적 장치로 입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제가 정무위의 위원장인데 이 제일 중요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저희 정무위 소관 법이다. 국민권익위 그렇습니까? 관련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미 이제 공청회를 했고 또 어제는 법안 1차 소위인데 굉장히 법이 방대합니다. 이 법의 내용이 한 거의 190여만 명 정도의 이제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그 직무 범위부터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은 지금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의 핫피플 앤 이슈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국민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유튜브 댓글창이나 또 출경대 게시판에 남동구 주민분들이 그 댓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의원 나오셨다고. 예, 윤관석 의원님, 우리 저 지역 국민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또 많이 댓글도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남동구의 또 주민들께서 방송 경기유통방송 늘 사랑해주시고 저도 가끔 기회 주시면 나와서 인사드리고 또 평소에도 지역에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윤관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국회의 입법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법 활동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이제 정무위원장이다 보니까 개별 개인의 입법은 뭐 이렇게 좀 대표성 있는 거 외에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상임위 의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제 개인 입법 활동도 공정, 혁신, 민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정이 아마 작년 정기국회 때 말에 그 공정력의 3법은 얘기를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 뭐 이런 몇 가지 법이 있는데 상법하고 금융복합기업감독법 이렇게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이 시장에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불공정하게 되거나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교통으로 치면은 기초교통질서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교통질서법. 시장에 있어서의 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기본 규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랜 기간 수건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전면 개정안이 이제 잘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면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소유도 허용하는 일명 CVC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또 저희가 부분적인 허용이지만 도입을 하는 개정안도 통과를 시켜서 경제계에 대한 고려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쪽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소개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쓰고 나면은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남는데 조회는 가능했지만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자신들이 이제 캐시화 시키거나 현금화 시키거나 이런 게 잘 안 됐었는데. 그게 안 됐었나요? 예, 그동안은 이제 조회만 가능했었는데 아니면 개별 카드사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으니까 이걸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출시가 돼서 통합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법이 좀 통과가 돼서 그 부분도 민생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혁신도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핀테크, 빅테크 이 모든 것들이 마이 페이먼트 사업, 통합 계좌 관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결제 과정에서 그래서 금융 소비자도 보호하고 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정금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면 개정안도 현재 금융혁신 차원의 다음 코너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지역 현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인천의 시사풍향계 한동식 국장께서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어떻든 우리 윤 의원님 지역구에도 큰 관심이기도 하지만 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이 구축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우선 제2 경인철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천은 송도에서 노년 서창에서 시흥 광명에서 부천 거쳐서 구로까지 올라가는 제1경인철도가 이제 워낙 과포화 상태고 또 지금 제2경인철도를 지나는 부분에 최근에 인구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
필요성이 높아져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까지 빠른 속도로 선정할 수 있게 그 힘을 모아서 현재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예타라고 하죠. 예타 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철도 사업이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번 해놓으면은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이 재정 투입에서 심사가 굉장히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러겠죠. 사안이라서 철도가 한번 놔지려면 시작부터 한 10년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GTX-B가 재작년 여름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10년 만에 제가 국토관사 때 통과시켰는데요. 10년 만에 거의 통과됐다고 할 정도로 오래 걸렸는데 재경철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난관은 물론 있습니다. 하나가 그 처음에 철도가 부딪히는 게 이제 경제성에 대한 조사 때 뭐 승객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신호가 하나 켜졌어요. 그게 이제 역설적인 논란이 됐는데 시흥 광명 지역에 맞아요. 신도시. 그 7만 정도의 그 주택 단지가 이번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 2차 분으로. 그렇죠. 한 20만 정도의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 교통 그 경제성 평가에 이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인데 다만 이제 이 택지는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특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구분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또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측면에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구로에 있는 구로 기지창, 큰 기지창이 이제 광명으로 옮기는 거로 그렇죠. 구로시와 광명시가 서로 협약을 해서 이미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식 국장님 말씀대로 광명시가 이제 최근에는 좀 난색을 표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좀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논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또 타제라고 하는데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함께. 그래서 저희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 제2경인 철도의 본격적인 그 예비 타당성 심사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5년마다 국가 철도망 계획을 세웁니다. 국토부에서 4차 철도망 계획이 올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이 제2경인 철도가 그 국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인천시 국토부 또 이 관련된 의원이 7명이 있어요. 인천과 경기도에 서울까지 해서 그래서 다 같이 노력 중에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우리 윤관석 의원님께 뭐 질문 좀 해주시죠. 뭐 저도 윤관석 의원님이 이렇게 보면은 인천 약간 교통혁명이라 그러죠. 이 교통 부분에 특히 주안점을 주고 많이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을 많이 이렇게 발안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인천 송도부터 뭐 인천시청, 여의도 그리고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이 GTX B 노선 그리고 남동에서 광명 KTX까지 20분에 간다는 이 인천 2호선 연장 역시 이제 이걸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GTX-B는 정상적인 절차와 속도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남동구의 인천시청역 같은 데도 우수 환송센터로 선정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천 도시철도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고 하죠.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이 부분이 광명에 가면 KTX 타면 전국으로 다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학교도 애들이 가 있고 또 직장도 있고 지방 출장도 있고 그래서 광명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인천에서 가는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 대공원역이라든지 운현역이라든지 여기서 바로 광명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재 그 도시철도 2호선 연장이라고 하는 사업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 인천시, 경기도의 시흥, 광명이랑 함께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인천 그 남동 발전 예산 490억 원을 또 우리 윤관석 의원께서 또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만간에 한번 우리 윤관석 위원장님 한번 더 모셔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지난 3월 11일 날 의정보고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라 유튜브로 의정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쳐서 들어오시면 윤관석 팀이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아니 무슨 뭐 490원도 아니고 490억 원을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박수 한번 드려야지. 우리 저 윤관석 의원님이자 우리 위원장님 좀 오늘 뭐
이렇게 좀 짧았지만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좀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쉽지만. 예, 우리 경인교통방송에서 아주 그 본프로로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든 코너인 하피풀 이시토크 축하드리고 제가 또 처음으로 초대됐다고 해서 처음으로 정말 와주셔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프로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까 댓글 열심히 주셨던 그 주민들, 남동 예. 주민들 또 인천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부족한 의정 활동이나마 그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서민 민생 지원과 코로나 또 빨리 극복하기 위한 그 노력과 또 새롭게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윤관석 TV 유튜브로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